안녕하세요. 유튜버 도지사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드머니, 종잣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기업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혜택과 정부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입주업체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 즉 실수요자에게 분양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식산업센터의 실입주자에 대한 혜택을 살펴보면 대출이 80%까지이며 장기 저리로 융자도 가능하며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 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 지구에서 이주할 경우엔 4년간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추가로 2년간 법인세가 50% 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이 크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층형 3층 이상 집합 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순화하여 명칭을 센터로 바꾼 것입니다. 제조업 외에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금융보험업,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인터넷 유통이나 성인을 상대로 한 학원,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쿠킹 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업종 제약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분류와 시행령을 확인해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의 개별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등 예를 들면 서울의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목적으로의 취득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외의 개별단지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여기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조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1차 사업 개시 후, 그러니까 입주 이후에는 임대가 가능한데요. 일정 기간, 즉 사업 운영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년간 해당 용도의 사업을 해야 하고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혜택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대부분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가 달라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당 용도의 사업자는 세제 혜택 등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사항인데요. 과연 지식산업센터는 투자해도 괜찮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자금들 분양받기 위해선 업종 제한이나 지원 자격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분양사에서는 모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분양사에서는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실입주 업체 외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입주 시에는 업종 자격, 시설 등 엄격한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까지의 벌금 등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분양업체에선 입점 가능한 사업 코드로 등록 후에 임대사업자로 변경하면 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입주업체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지산의 상가 분양 시에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조업 등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체들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한정된 점심시간만 반짝한다는 것이며 구내 식당 정도만 살아남는 현실. 그래서 입주업체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 큰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녁 6시면 썰물처럼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며 그래서 저녁 장사는 기대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결국 반쪽짜리 장사로 운영난에 허덕이게 되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나마 업종 지정을 해주는 곳은 생존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분양사들이 말하는 분양이 다 되었다, 분양 완판, 이를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일부 분양 물량과 미분양분은 회사 보유 분량으로 넘겨서 분양 완료, 분양 완판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 시점에서 임대가 실행되지 않아 못 버티고 몇 천씩 손해보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았으며 마이너스로 매도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도 매도가 될 때까지는 관리비는 매달 입주 시점부터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터 매달 납입해야 된다는 사실. 분양사에선 분양시 주변에 금융권, 전산센터 등 호재를 통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홍보하는데요. 하청업체나 관리업체들이 임대로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 상주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동시다발적 물량 폭주에 결국 임대료 할인을 하고 있으며 렌트프리 3개월 아니면 렌트프리 5개월, 게다가 시설 설치까지도 해주는 상황입니다. 굳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과연 공실의 위험이 적은 호실은 어디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너 호실인데요. 코너 호실은 베란다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 공간이 좀 더 많아지겠습니다. 또한 층고가 높은 경우인데요. 층고가 4.5m 이상인 경우에는 복층 구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하 호실인데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면서 소음을 동반한 제조업이나 유통 제조업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시설 투자가 동반되는 제조업체는 장기 임대 추세이기 때문에 지하 호실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호실을 들을 수 있는데요. 건물 구조가 제조업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사비가 커서 시행사가 대체적으로 꺼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테라스나 층별 공동 회의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호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산 투자는 대박도 없고 투자 타이밍은 어디에도 없다. 실수요보다 임대 투자 수요층 중심으로 분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도 토지주나 시행사, 분양사, 은행권이 대부분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분양자는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나마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 등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는 시행사의 이득이 적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이며, 하지만 서울 쪽은 투자 자본이 그만큼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수익성이나 토지 수익성이 낮습니다. 프리미엄 형성도 기대 이하이며 기대 수익률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710 대책 이후에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종잣돈 시드머니로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투자처는 은행 예금일까요? 아니면 주식 투자일까요? 아직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땅은 대부분 덩어리가 커서 투자금이 매우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알아보면 이곳 수도권 김포시만 해도 대출 끼고 자산이 4억 초반이면, 그러니까 자기 자본 2억에 대출을 끼면 창고 용지 150평 내외의 구입이 가능한데요.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이 20에서 40%인데요. 건폐율에 맞춰 창고를 건축하고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부족분은 가설 건축물로서 보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에 따라 규제 유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창고를 건축하게 되면 적어도 보증금 1100에 월 110 정도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몇 년 버티다 보면 집가는, 즉 땅값은 계속 상승하게 되겠죠.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꾀하는 건
투기가 아닌 당연한 경제 활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즉 토지 투자의 기본 3원칙을 살펴보면 안전성과 수익성, 황금성을 들 수 있는데요. 투자처로 좋은 곳을 살펴보면 개발 계획이나 이슈가 있는 곳, 대기업체가 투자하는 곳, 산업단지 및 교통 물류가 좋은 곳, 항만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 인구 유입이 많아